네, 앞서 보신 것처럼 시립도서관 건립지역 선정에 따른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 기자, 이제 서울도서관, 분관, 편의상 이제 시립도서관이라고 말을 하죠. 네네. 어디다가 지을 거냐를 두고 정말 긴 시간이 걸렸는데 권역별 시립도서관 부지 선정이 얼마나 늦었냐, 왜 늦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초반에 취재할 때보다는 많이 좀 늦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 권역별로 시립도서관, 다시 말해서 서울도서관 분관을 짓겠다라고 발표한 게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정확하게 언제까지 선정해서 발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초, 그러니까 2월 10일쯤에 서울시 측에 문의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쯤이면은 이 도서관 부지가 선정될 거라는 이야기가 서울시 의회와 그리고 일부 자치구에서 좀 나와서 이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통화를 했었는데요. 당시 서울시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원래 지난해 말쯤 도서관 이 부지를 선정한 뒤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검토할 부지가 좀 추가되는 등의 이유에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검토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부지가 추가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뭐 부지 선정이 마무리 단계라서 빠르면 2월 말쯤 아니면은 3월 초쯤에 시립도서관 건립 부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8월 13일에 이제 선정에 대해서 발표가 됐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더 늦어진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더 깊이 논의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용역 보고서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현장 조사 등을 더 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시간이 좀 길어졌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 따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권역별로 시립도서관을 짓는 사업은 한 곳당 500억 원 정도 드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자치구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그야말로 대형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인근 상권도 마찬가지고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도서관 수요도 상당한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동인구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또 인근 상권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인근의 어떤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죠. 뭐. 그렇죠.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자치구들의 경쟁이 좀 치열했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따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역 정치인 등의 입김이 서울시 쪽으로 좀 들어가서 서울시가 부지 선정에 난항을 좀 겪었다, 이런 뭐 의혹까지 좀 제기가 됐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일부 시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듣기도 했습니다. 결과론 쪽으로 좀 보자면은 과도한 경쟁이 이 권역별 시립도서관 부지 선정 발표를 늦춘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뭐 입김이 지역 정치인의 입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겪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딱 5곳이잖아요, 5곳. 네네. 여기가 왜 선정이 됐는지 좀 궁금은 해요. 그렇죠. 왜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선정된 지역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5곳인데요. 뭐 도봉구 방학동, 그리고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지역, 그리고 강서구 내발산동 등입니다. 먼저 도봉구 방학동에 대해서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좀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다, 이렇게 서울시가 좀 밝혔고요.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그만큼 쉽다라는 거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서대문구 북가자동, 그러니까 가재울 뉴타운 지역은 주변 지역이 워낙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여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서울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서구 내발산동은 주변에 문화시설이 워낙 부족하고, 그리고 해당 부지가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러니까 SH공사의 땅이기 때문에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서울을 25개 자치구를 생활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총 6개에서 7개로 나눈다는 게 지금의 보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네네. 맞춰가지고 이제 시립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 분관이 지금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는 좀 탈락된 곳 이야기도 좀 들어보죠. 뭐 실망감은 당연히 주민들도 실망감이 많을 테고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자치구 구청장들도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나타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먼저 이제 동대문구 전농동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지가 뭐 10년 동안 이제 방치됐던 곳이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도 해드렸고 그만큼 주민들의 피로감이 좀 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립도서관 유치마저 실패해서 원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 시의원 역시 이 땅에는 서울도서관 분관을 좀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상당히 주민들의 기대감이 좀 컸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그런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바뀐 상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또 한 곳이 바로 이제 강서구 마곡지구인데요. 강서구는 특이하게도 이번 시립도서관을 희망하는 지역이 두 곳이었습니다. 두 곳이었죠. 마곡지구랑 내발산동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두 곳 가운데 내발산동만 선정이 되고 마곡지구는 떨어진 건데요. 일부 주민들은 내발산동보다 마곡지구가 접근성이 훨씬 좋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선정 결과 세부 내역을 좀 공개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좀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선 기사에서 저희가 또 보여드렸지만 현재 마곡지구하고 이제 그 주변 지역은 열병합 발전소 건설 문제로 좀 갈등이 심각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뭐 좋은 시설은 하나도 주지 않고 나쁜 시설만 몰아준다. 뭐 이런 비판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서울시장 그리고 구청장 그리고 지역 정치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꽤 후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지역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것이.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곤역별 시립도서관. 자, 지금 이제 그 청사진을 보여줬는데 언제쯤이면 이제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5곳 모두 문을 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은 좀 차이가 있겠죠. 가장 빨리 건립될 걸로 보이는 지역이 바로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지역인데요. 내년쯤이면 설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강서구나 뭐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건립 추진 일정이 좀 비슷할 것으로 좀 보여져서 큰 문제가 없다면은 당초 서울시가 이제 발표한 대로 2025년부터는 시민들이 이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좀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이제 그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떤 도서관이 좀 들어설지 저도 자목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그 진행되는 절차 과정 유심히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